최근 미국이 우주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 있나요? 미국 국방부는 위성 네트워크를 지키고 유사시에는 궤도에 있는 적 우주선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할 수단을 확보하는 중이라 밝혔는데요. 당연히 그 세부 내용은 기밀입니다. 다만 기존 위성 요격 미사일과 달리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위성 궤도상 적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수단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적국이 위성을 통해 탐색하거나 조준할 수 없게 하는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미 미군은 전파 교란으로 적 위성 통신을 방해하는 지상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이버 공격, 지상, 우주 레이저 무기, 고출력 극초단파 무기를 더해 적국의 위성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로 기존의 지상 및 해상 기반 시스템을 보완해 우주 기반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다는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백 개의 저궤도 위성으로 구성된 감시 및 요격 네트워크를 통해 전 지구적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러시아의 토폴-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위협뿐만 아니라 저가 드론 및 군집 드론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골든돔 프로젝트는 레이저 기반 요격 기술, AI 기반 위협 분석, 그리고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를 통합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데요. 트럼프는 이 프로젝트를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궁극의 방패라며 2030년까지 초기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기업 간의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현재 골든돔 프로젝트의 핵심 계약을 따내기 위한 경쟁에서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전통적 방산 기업들을 제치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팰컨 9, 팰컨 헤비, 그리고 스타쉽 같은 재사용 가능 발사체를 통해 위성 발사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면서 선두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팰컨 9은 경쟁사 대비 1kg당 발사 비용을 약 $5,000 수준으로 낮췄고 스타쉽은 대규모 페이로드를 저비용으로 궤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골든돔 프로젝트는 수백 개의 위성 배치를 위해 빈번하고 저렴한 발사가 필수적인데 스페이스X는 이미 2024년 기준 세계 위성 발사 횟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발사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이미 6,000개 이상의 저궤도 위성을 운영하며 글로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레이저 통신과 AI 기반 데이터 처리를 통해 실시간 위협 탐지 및 추적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골든돔 프로젝트의 감시 및 통신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골든돔 프로젝트의 핵심 요구사항과 부합하는 겁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통해 대규모 위성군 운영 및 유지 보수 노하우를 축적해 다른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는데요. 2020년 스페이스X는 미국 국방부로부터 1억 4,900만 달러 규모의 미사일 추적 위성 건설 계약을 수주했고 이는 골든돔 프로젝트의 초기 기술적 토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중요한 기술 고문 역할을 맡았었고 이는 스페이스X의 정치적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트럼프는 스페이스X의 혁신 속도와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골든돔 프로젝트를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데 스페이스X를 최적의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다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이미 실전에 배치되어 경쟁사들의 이론적 설계보다 빠르게 골든돔 프로젝트의 초기 프로토타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나사와 국방부 계약에서 입증된 신속한 개발 및 배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돔 프로젝트는 기술적,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주 기반 레이저 요격체는 아직 실전 배치 사례가 없고 스페이스X는 THEL이나 SBL 같은 기술을 상용화해야 합니다. 또 수백 개의 위성을 유지하면서 군집 드론 같은 저비용 위험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려면 AI와 센서 기술의 혁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민간 기업의 스페이스X의 국가 안보 프로젝트를 맡겼을 시 그 안정성과 보안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이미 나사와 미 국방부의 엄격한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신뢰를 쌓아왔고 2025년 말까지 골든돔의 초기 위성군을 발사하기로 했으며 2027년까지 실험용 레이저 요격 위성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민간 우주 기업이 국가 안보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어쩌면 영화에서나 보던 우주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 국방부가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전쟁 능력에 대응하고자 대대적으로 신우주 전쟁 뉴 스타워즈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작전 능력 향상으로 지상에 미군 부대 및 미군 자산과 우주 궤도의 미국 위성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뉴 스타워즈 계획의 세부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있지만 국방부 당국자들은 우주가 전쟁터로 변해감에 따라 군사작전의 중심축이 변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위성을 활용한 통신, 항해, 추적, 겨냥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미군이 누리던 군사적 우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이에 따라 국방부가 위성망을 방어하고 필요할 땐 적의 우주선을 무력화하는 차세대 지상 및 우주 기반 수단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 소속 우주군에서 우주작전을 펼치는 챈스 솔츠맨 장군은 지난 3월 우리의 우주 능력을 보호하고 적의 우주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우주를 장악하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이 최근 밝힌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지상에서 고에너지 레이저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위성을 조종해 미국의 우주 자산을 파괴하는 무기를 시험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이미 우주는 실제적인 군사 전쟁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미국 디애나 버트 우주사령부 부사령관은 한 모임에서 전쟁이 우주로 확대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지만 우주 전쟁이 벌어지면 승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55년 전 달에 다녀온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항공 분야는 70년, 우주 분야에서는 40년 정도 늦게 출발했습니다. 정부와 각 연구기관, 기업,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그 격차를 많이 줄여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더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분야의 갈 길은 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우주산업이 이 우주 패권 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주 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과학자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현재 여러 정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우주 경쟁 시대를 선도할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